여러분?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제가 별표 치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실기용이니까. 뭐냐면 일단 그럼 방금 C는 과세사업자였죠. 법인, 우리는 시험에 법인이니까 당연히 과세사업자야. 그래서 1번에는 아예 색깔도 잘 넣은 거고 2번이 별표예요. 2번하고 3번. 일단 미리 별표 칠게요. 거기다 별표죠? 자, 보세요. 자, 일단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는 아까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해가지고 과세로 팔 때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됐죠. B한테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팔 때. 맞죠? 그러면 언제 그럼 모든 면세가 다 되냐? 아니에요. 맞죠? 주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왜 적용하냐?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누가 피해를 최종적으로 입냐? 소비자가 입어요. 소비자가 입으니까 주로 소비자가 많이 쓰는 면세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로 소비자가 많이 쓰는 면세가 뭐예요? 그렇죠. 일반 먹는 거 쪽이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먹는 거 많이 해야 되잖아. 안 먹어요? 이왕 할 거 다이어트 할 거 잘 됐다 이러지 않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뭐냐면 여기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알죠? 얘네만 돼요. 다른 면세 절대 안 돼요. 뭐 수돗물 안 돼요, 여러분들. 방역 안 된다, 방역. 이런 것들 포장 안 돼요.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사야 돼. 직접 사야 돼. 알죠? 근데 이쪽에서는 이 의제매입세 공제 쪽에서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이쪽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표현해요. 법문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제매입세 공제에서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하면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소금 같은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원재료로 구입하는 거죠. 구입해서 얘가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따지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CJ 제일제당 있잖아요. CJ 제일제당이 쌀 같은 거 사오죠. 밀이나. 쌀, 밀. 맞죠? 쌀, 밀 사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밀로 사와가지고 아니면 냉동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만두. 맞죠? 만두 같은 걸로 팔면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쌀과자 파시는 분이 쌀을 매입해가지고 쌀과자로 팔면 되는 거예요. 복숭아 매입해가지고 복숭아 통조림 과세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럴 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C 입장에서는 좋지 매입세 공제 해주니까 그러면 장난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장난친다라는 건 뭐냐면 적격증명 서류를 받아라라는 거. 네가 면세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을 샀다라는 적격증명 서류를 받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하잖아요. 그럼 뭐 받을 수 있어요? 계산서. 그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받을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명 서류를 반드시 네가 매입했다라고 해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적격증명서를 안 갖추면 안 해줘요, 원칙이. 다만 주의하실 건 여기 제조업자 있죠. 제조업자가 만약에 농업인한테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CJ 대한통운이 아예 밀가루를요, 저기 어디냐, 뭐 마트에서 산 게 아니야. 마트에서 사면 반드시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지만 밀가루를 아예 농민한테 가서 샀대요. 근데 여러분들 농민분들은 본인이 사업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잘 안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카드 단말기 같은 것도 잘 구비를 안 하세요. 됐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이 우리가 미가공 농축수 인산물 많이 매입하는 업종은 딱 두 개예요. CJ 대한통운이나 대상과 같은 뭐예요? 제조업. 맞죠? 그 다음에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요 두 개인데요.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대량으로 한 번에 엄청나게 사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혜택을 줘요. 뭐냐면 여기 제조업에 음식은 안 돼요. 제조업자가요, 농업인한테 직접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이쪽 매입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해줘요. 물론 송금명세에서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뭐 그것까지 내진 않을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암기를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제조업자는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 외우시면 안 돼요. 농업인한테 매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그 사람들은 사업도 등록해요. 잘. 그때는 받아야 되는 거야, 적격 증빙을. 아셨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조업 만약에 내가 CJ 대한통운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밀가루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3천만 원어치 산 거야. 그 정도 사겠지. 대량으로. 미국에도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농민이야. 되게 좋았어. 거기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근데 CJ 대한통운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혹시 계산서 좀 끊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건 없는데 혹시 다른 건 괜찮으실까요? 뭐 필요하신 거 더 있으세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신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없거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로 찍을 수가 있어요. 재미없어? 그래서 제조업자의 목숨 방지를 위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적격 증명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적격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제 시기는 말문제만 대비입니다. 요거 출제했었어요. 자고로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예정 신고 때하고 확정 신고 둘 다 됩니다. 다만 구입 시점에 될까요? 아니, 우리가 아까로 따지면 내가 밀가루를 사오는 시점에 공제될까요? 아니면 냉동만두로 팔 때 공제될까요? 구입 시점에, 사용 시점에. 구입 시점에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 구입할 때 공제해줘요. 이거 시험에 사용할 때라고 몇 번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간주 공급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실제로 과세 사업에 쓰는지 세무공무원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쳐다봐도 이렇게 분산은 그렇죠? 하나씩은 아니죠. 절급을 들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구입할, 그러니까 CJ CJ 제일제당이 밀가루를 매입하면 밀가루를 과세 사업에 쓰겠지? 라고 해서 미리 공제를 해줘요. 잘못된 용도로 쓰면 나중에 추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구입 시기예요. 이거 사용 시기라고 낚시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에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면세 농산물 매입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으로 따지면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밀가루를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 당연히 공제율을 공제율 곱해요. 단 혹시나 높아지면 하는 건데, 근데 CJ 대한통운이 1,000만 원어치 또는 3,000만 원어치의 밀가루 샀잖아요. 그럼 농민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맙겠지. 고맙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 공장까지는 저희가 운송비 부담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판매자한테 부담하자. 대량으로 사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거기서 운송비를 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운송비를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CJ 제1지당에서 물론 거기 농어민이 운반비를 지출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밀가루를 매입하고 운송업체, 택배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만 원을 부담했대요. 10만 원. 그럼 그 10만 원도 우리가 회계로 따지면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에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왜냐면 제목이 원재료로 구입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CJ 제1지당에서 밀가루 매입할 때 원재료 이렇게 잡아요. 했죠? 그 원재료 3천만 원 이렇게 잡고 운반비 10만 원 지출하면 이거 우리 회계에서 배웠으면 운반비 이렇게 처리해요? 아니잖아요. 해당 원재료의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가산하라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얘네들은 과세사업자, 이건 과세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거잖아요. 과세사업자한테 매입하면 이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의제매입세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공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험에서 운임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넣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공제율 열심히 외워주세요. 주말할 때. 예, 자, 공제율은 일단 여기 제조업은 원칙이 102분의 입니다. 맞죠?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게 우리 시험은 법인이니까 법인의 공제율이에요. 공제율에서. 그리고 공제율에 제가 빨간색 안 친 건 이론용입니다. 왜냐 우리 법인 나오지 개인은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 제조업은 102분의 입니다. 다만 여기 중소 제조업 있죠. 중소 법인 제조업은 104분의 4. 이건 외워주세요. 반드시.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식점 중에서 요즘 핫하신 그 백종원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법인 음식업이죠. 이때는 106분의 6이에요. 6. 그 나머지는 그냥 말로 떠들게요. 가끔씩 이론 문제는 출제하니까. 자, 일단 우리가 개인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인 법인 제조업 있죠? 여기는 104분의 4가 원칙이에요. 개인 제조업하고 중소기업인 법인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 상대하는 개인 제조업 있죠? 떡방앗간이나 밀가루 같은데. 주로 소비자 상대하잖아요. 그럼 소비자 상대하는 개인 제조업은 여기 106분의 6을 해줘요. 말문제 대비. 그 다음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입니다. 108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이제 6개월치. 6개월치 과세 표준이 6개월치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개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109분의 9를 해줘요. 그렇다고. 알았죠?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재밌죠? 자, 보시고. 지금 노화가 시작됐는데, 지금. 어떡하냐?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좀 쉬죠.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도움이